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지소미아요. 종료되지 않는다네요.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둔 22일 오후 6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군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대로 한번 옮겨보죠. 그 말을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무슨 말인지 알기는 하겠는데요. 왜 이런 식의 결론이 났는지, 또 왜 이렇게 애두르는 그런 표현을 구사하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 차장은 이 몇 마디만 발표하고요. 퇴장해버렸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질문 받고 대답하고 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막판에 몰려서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고 하니까 제풀에 주저앉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하다가요. 치킨 게임 뭔지 아시죠?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위험한 게임인데 도로에서 차를 서로 마주보고 달리다가 먼저 핸들을 꺾어서 피하는 쪽이 치킨, 그러니까 겁쟁이가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게임이죠.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그런 치킨 게임을 하다 우리가 먼저 핸들을 꺾어버린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그랬으면 그걸로 그쳐야지. 거기 유예가 이게 그냥 유예가 아니다.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지 그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좀 군색한 그런 꼬리를 달았습니다. 우리 외교 정책에요. 전략이 있는지 이게 지금 늘 의심스럽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인데 우리는요. 상대를 모르는 건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일본 산업성에서는요, 같은 시간에 그쪽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뭐냐?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그냥 현행대로 간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현행대로 간다. 다만 2016년 6월 이후로 지금까지 중단되어 왔던 양국 무역 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재개하겠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일 간의 그동안의 물밑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에 이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밑 대화가 있었다면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이건 합의도 아니죠. 일방적인 발표니까. 일본의 태도도 달라진 게 없고요. 아베 일본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한일 지소미아는 일본을 위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무슨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게 북한에 대한 그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니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한국이다. 그 점을 이제 상기시킨 거겠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명분도 실리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그런 우리의 감정적 대응이었다. 이런 인상을 그동안 주어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요, 미국으로서는 지금이야말로 한미일 안보 체제의 강화 이것이 절실한 시점인데 한국이 바로 그 틀에서 벗어나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아주 당황했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압박을 해온 건데 압력을 이제 행사해왔죠. 그런데 아마 그 강도가 예사롭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겠죠. 그리고 사실은요, WTO 제소 이것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죠. 현실적으로요. 결과론이지만은 우리 정부로서는 아주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참 창피하게 된 셈이죠.
위안부 합의라든가 또 징용자 배상 판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게 비록 그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정부끼리 만나서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대응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오늘날 같이 상황이 꼬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큽니다. 일본 나쁘다. 그런 것 하고요. 오기로 그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국익에 심대한 손상이 오는 것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 정권 측 인사들 말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한일 지소미아 영구 폐기 이걸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또 이제 집권 더불어민주당 이쪽에서도 보면 그 외교적인 인식이라든지 그 분석력이라든지 전망하는 능력이라든지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그 대표가 22일 확대 간부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2016년에 박근혜 탄핵 직전에 말이지 이 체결된 그런 협정이어서 사실 그간의 군사 정보 뭐 별로 교환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현 정부 같았으면 그런 협정 맺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집권당의 대표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 이거 참 문제죠. 예? 북한으로부터는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간절히 초청했다. 그리고 이제 혹 못 오실 경우에는 특사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몇 번이나 애걸 했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정부가 전통적인 우방, 안보 연대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틈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온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부터라도요, 우리 정부 외교 좀 제대로 하는 모습 정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보 외교요. 당사국으로서, 직접 당사자로서 진지하게, 지혜롭게 임하는 그런 모습 정말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